이산화탄소 80억 톤이 대기 속으로 뿜어져 나왔고 바다에선 어류 9천만 톤이 잡혔으며 땅에서는 나무 110억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또 한 해를 보냈죠.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에서 환경 위험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떤 나라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떤 나라가 지구를 병들게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통계 자료와 함께 지구의 건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성 지구, 그 표면에선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은 하이브리드 택시를 도입하고 있고 호주는 백열전구에서 형광전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린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66억 인류 모두에게 있습니다. There's no species in all of preceding history that has the capacity to alter the way the world works in such profound ways as humankind.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또한 그 속에서 사는 생명체들에게 새롭게 일어났던 지난해에 준비한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현재 지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린 예일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141개국의 환경 성과지수 EPI로 환경 분야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고 어떤 나라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가 지구를 병들게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작업을 지휘하는 ST의 말을 들어봅니다. Our index looks at a core set of countries for which we can get data in a set of critical categorie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n we try to add this up into an overall index. 2006년 EPI 지수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체코, 영국이 그 뒤를 이었죠. 반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국가들도 수두룩했고 몇몇 국가는 이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nd we say to them, don't blame us. We understand that you're unhappy, but let's together look at what you can do better. And we've had countries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to Mexico to Korea come to us and say, help us move forward. And frankly, that's what we've been most pleased about. 지구의 건강을 진단하는 일은 체온 측정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인구 문제, 경제 환경, 생태학적 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자연보호협회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엄선한 자료들을 비교한다면 의미 있는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EPI 연구팀은 말합니다. We're a complicated animal, this planet. We've got lots of different pulses. But I'd also tell you that we're confident that we are presenting the cleanest, clearest, best picture of the state of the planet that is available today. 건강 진단은 먼저 우리 머리 위를 뒤덮고 있으며 질소, 산소, 기타 기체들로 이루어진 두께 560km의 대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푸른 빛을 띠는 이유는 바다가 아니라 이 기체 때문입니다. 65만 년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의 양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5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인 마이크 페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입니다. Carbon accumulated for well over something like 200 million years on this planet. And in the last kind of 60
80 years, we have burned probably 100 million years worth of accumulated carbon.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은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과 의미를 놓고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 2일 과학자들은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죠. 6년 동안 모든 연구 결과를 검토한 끝에 100개국 이상에서 참여한 기후 전문가 수백 명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에서 지구의 대기 온도와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벌채 같은 우리의 활동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Having to admit that that is true is a milestone. There's no doubt about that. They can no longer deny it. And so now what we need to do is go from recognition of the problem to action.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는 중요한 대기 성분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태양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열기가 대기 속에 갇히고 지구의 온도는 더욱 상승합니다. 이미 우린 지구의 온도를 섭씨 0.8도씨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방출할 경우 다음 세기 초까지 기온은 섭씨 2도에서 4도씨 정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미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것이죠. I like to teach the students at Yale that there's good news and there's bad news around China. The good news is if we get China on the right environmental trajectory, almost nothing else matters. But likewise, if we don't get China on the right track, almost nothing else matters. 13억 인구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며 값싼 상품을 전 세계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고,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 상당수가 중국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중국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국에선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전소가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 양은 자동차 200만 대와 맞먹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4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수가 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며 자동차를 몰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겠죠. 환경 성과 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평가합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국은 순위가 밀려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1인당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So this is who is got an economy that's just very carbon intensive and whose economies are less carbon intensive. 설상가상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위 국가 중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미국을 비롯해 EPI 최하위 5개국인 쿠웨이트, 호주, 아랍에미레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총 배출량을 경제 수준으로 나눌 경우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스웨덴,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있었고 홍콩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What the important trend line for this year is that some countries who historically have had quite low emissions per person, China most notably, are suddenly deteriorating very rapidly. India is following the same trajectory. This is very worrisome. 지난해 우린 약 80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속으로 배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383 ppm으로 상승했죠. 이것은 산업화 이전보다 3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We're adding carbon now to the atmosphere at a rate which is unprecedented within recent geological history. At such
a rate that it overwhelms the natural capacity of the Earth system to absorb it. 마크 라이너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원을 받는 언론인으로 대기 속 이산화탄소의 효과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It's such an interesting experiment to scientists because it's really pushing the Earth's temperatures and the Earth's climate out of kilter beyond any kind of natural variations that we've seen in the past before.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상 기후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기가 따뜻할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증발을 촉진시키죠. 따라서 물이 많은 지역에선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물이 없는 지역에선 가뭄이 심해지죠. 호주 남부의 머레이 달린강 유역은 2001년부터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합친 면적과 맞먹는 이 유역은 호주 관계지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많은 저수지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조만간 호주는 급수 제한, 흉작, 식량 부족으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이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고 가뭄으로 인한 들불에 시달렸습니다. To create the perfect conditions for a really severe firestorm, you need to have very high temperatures, you need to have strong winds, and you need to have very dry conditions. Now, these are conditions which have been occurring more and more across the globe's surface. 그리스에선 높은 기온과 가뭄으로 들불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고 들불로 인해 국토의 5%가 불에 타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화재로 초대 올림픽이 열렸던 유적지가 거의 다 파괴됐고 복구에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산불로 캘리포니아 남부 2,00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죠. 그리고 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위성 사진에도 나타나듯 파라과이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4,00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한편 보다 습한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이런 지역에선 기온 상승과 수증기 증발이 정반대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에선 3번 강이 범람하면서 수백 명의 발이 묶였고 수만 명이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긴 채 며칠을 보내야 했죠. I experienced it right here in Oxford that the intensity of the rainfall was something which I've never experienced before. It was almost like a monsoon. 지구 반대편의 방글라데시에선 8월과 9월의 우기 동안 국토의 40%가 물에 잠겼고 이것은 평년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 홍수로 9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약 200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러한 기상재해를 모두 지구온난화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 대부분은 기온이 상승할수록 가뭄과 홍수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When you see more intense droughts and more intense floods in lots of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metimes simultaneously in the same place, this gives a window into the future as climate impacts get more dramatic and begin to accelerate. 이산화탄소가 모두 대기 속으로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게도 바다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뜻한 바다가 차가운 바다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도 증가하고 대기와 바다의 온도도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탐험가인 실비아 얼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The ocean governs climate, governs temperature. Without the ocean as the biggest sink for carbon dioxide, well, without the ocean, the planet wouldn't work, period. 바다가 따뜻해지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류의 떼죽음에서부터 보다 강력한 허리케인까지 말이죠. 하지만 지난해엔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바다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993년 이후 해마다 평균 3.1mm씩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금세기에만 수백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고 몰디브와 바누아투 같은 섬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죠.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극지방의 빙원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의하면 극지방의 기온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름 북극의 빙원은 과학자들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9월 16일엔 불과 410만 제곱킬로미터의 빙원만이 남아있었죠. And that took a lot of scientists by surprise. It's not a surprise to anyone that it's melting, but the rapidity of it melting and the extent to which so much of it disappeared has shocked a lot of people. 나사의 인공위성이 8월 21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북극의 빙원이 기록적인 속도로 녹아내린 결과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이 찾아 헤맸던 북서 항로가 얼음을 걷어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nd to think about that actually starting to melt and starting to open up and for those ice shields to start to disappear in your lifetime is like that for me is just insanity. 여러 나라들이 북극 주변의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발견의 시대가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 잠수정은 북극 아래 해저에 국기를 꽂았고 덴마크는 북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속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탐험대를 파견했습니다. 캐나다는 북서항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군사기지 2곳을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북서항로는 기존의 아시아 유럽 항로보다 3분의 1이나 짧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석유회사는 더 많은 유전을 탐사할 수 있죠. You'd think, oh wow, this is going to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say, oof, this is bad news. That's where his humanity disappoints. We think and we act immediately on those proximal things, but the important longer-term things, we ignore them. 지구의 수많은 체계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의 수많은 행동은 이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The carbon dioxide that's in the atmosphere is largely taken up by the ocean. Life in the ocean, green things in the sea, grab carbon dioxide, generate oxygen. They also generate food.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바다는 산성을 띠고 플랑크톤에서부터 산호에 이르는 많은 생명체들의 외피와 껍데기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녹아 없어지죠.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할 경우 다음 몇백 년 후엔 바다의 산성도가 지난 3억 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가장 큰 단백질 공급원이며 약 35억 명이 바다에서 주요 식량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종의 어획량은 수십 년째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In the ocean, it's perfectly clear that we're taking too much, that we are extracting more than the populations can put back. We're seeing the consequences of not understanding that there are limits to what we can extract. 100km에 달하는 낚싯줄이든 무거운 그물로 해저 바닥을 휩쓸고 지나가는 저인망 어선이든 이들이 환경에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도와 달리 어망에 걸려 불필요하게 죽은 고래와 돌고래가 지난해에만 3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저인망 어선에 의한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Imagine catching squirrels with a bulldozer. That's what we're doing to the ocean, not in just a few places. Wherever trawling takes place, it is so intolerably
destructive. 해마다 우린 전 세계 바다에서 약 9천만 톤에 달하는 어류를 잡아 올립니다. 유엔의 올해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어획량이 4천만 톤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류 남획을 막고 어획량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We aren't at the tipping point yet, but we can take actions now before things do get out of control. The next little piece of time is the best chance we'll ever have to get it right. 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성과 지수에서도 이 항목을 평가하고 있죠. 지난해 핀란드, 남아프리카, 스웨덴은 자국 영해의 어족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했고 호주 역시 앞장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y're big fishing countries by tradition, and they recognized a decade ago that if there are no fish, there's no fishermen, and there's no economy around fishing. They have reversed the trend. They have begun to see fish stocks rising. 반면 하위권 국가들 중에선 싱가포르, 벨기에, 독일이 어획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The irony here is that some of the countries that are the worst actors in this regard, Spain and several others in the European Union, are shocking. These are countries that should know better. And the fact that Spain continues to overfish and that the European Union does so little to discipline this bad behavior is an embarrassment. 현재 바다 생태계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과학자들은 대중과 정책 기반자들이 볼 수 없는 세계로 이들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나와 육지로 눈길을 돌려도 문제는 계속 총 1억 4,9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지 중에서 보호구역은 7%도 안 되며 그나마 상당 지역도 사람이 살지 않는 생태계로 생물 다양성 위험지대가 아닙니다.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 마이크 페이는 지구의 다양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2000년 그는 3,200킬로미터를 걸어 아프리카 중심을 통과하며 훼손되지 않은 아프리카 최대의 야생지대를 탐험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가봉 정부가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바람은 자신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도 비슷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숲은 원래 크기보다 95% 이상 줄어든 상태죠. The redwoods are the most gorgeous, beautiful, gigantic, amazing living creature on the planet, you know, and everybody wants to see one, and everybody wants to touch one, you know, and when you talk to a lot of people, they literally can't believe that you're allowed to cut a redwood tree, and yet in the northern part of this state, cutting down a redwood tree is just a matter of course. 레드우드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마이크는 동료 린지 홈과 함께 1600km를 이동하며 레드우드 숲의 생태계와 역사 그리고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숲의 웅장함과 연약함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Lindsay records all of the plant species as we travel, and she very much more specifically writes diameters of redwood trees and records their status as kind of old growth or secondary growth. Then I record also birds and any sign of large mammals that we see, including actual human beings. Step by step we record all that information, and when we're done, we'll probably have a better global view of what's going on in the redwood forest than any other two people on Earth. 마이크가 연구하고 있는 이곳의 나무 중에는 2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으며 현존하는 생명체 중에선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또한 하늘을 향해 100m 이상 솟아있는 이 나무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멸종 위기종이죠.
we've gone from 100% old growth redwoods to 3%. And that's about the rate that every single forest is going on Earth. 그 원인은 숲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지난해에도 산림 벌채는 지구 전역에서 큰 골칫거리로 여겨졌습니다. 보르네오에서는 2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열대우림에서 벌목이 진행됐고 그 자리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기름야자 나무를 심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마다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열대우림이 콩과 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가난한 농부들이 난방과 요리용 땔감으로 해마다 약 9,000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을 불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님의 약 50%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촬영한 나사의 위성 사진을 보면 산림 감소 속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축구장 크기의 숲이 2초마다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So you lose those forests. You have a lot more erosion. You have a lot more degradation on water systems. It's a huge problem, and it exists in every single country on Earth, developed or not developed. 나무를 벌목하고 불태우는 행위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해마다 이산화탄소 수억 톤이 대기 속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에 해당합니다. 나무는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숲을 잃으면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축적되죠. There are some parts of the world where land is being cleared at an enormously rapid rate. This is an essential issue for us to track, a critical element of environmental success, and frankly a critical element of whether the planet is going to get onto a sustainable trajectory. 그래서 환경 성과 지수는 벌목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국가가 어딘지도 알려줍니다. 우간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가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하죠. To see the degree of deforestation that's continuing in Southeast Asia, Indonesia in particular, is really deteriorating rapidly. 반면 독일, 쿠바, 우크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적정한 수준으로 숲을 조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So in terms of specific performance, country by country, there's good news to report to some degree. Some of the bad actors of the past, Brazil for example, have done a lot to clean up their act. 브라질의 산림 개간은 지난해보다 30%나 감소했고 이것은 역대 최저 수준이죠. 대기오염의 주범인 산불을 놓아 숲을 개간했던 이 지역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드우드 숲은 어떨까요? We had no idea that we're going to find trees, many trees over 10 feet in diameter. And I think that's why we're in the redwoods. We want to use the redwoods to say, we can do this. 기후 변화, 무분별한 사용과 함께 산림 개간은 육지 황폐화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사막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유엔은 사막화가 지구 전체의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s the end game, desertification when there's nothing but silicon left. That's what you've got. No water, no soil, no atmosphere, just silicon, and that's desertification. 이미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사막화를 방치할 경우 12년 안에 6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막 난민촌으로 내몰린 수단에선 인구 증가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과도한 농작과 방목으로 땅이 혹사당하고 있죠. If you look at where you could have a cow, 20 years ago, you can't have a cow there now. You have to have a camel there, 그 결과 표토층이 침식되며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상당 지역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중국 북부에선 고비 사막이 해마다 2,400제곱킬로미터씩 확장하며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졌고 황사가 베이징을 뒤덮는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황사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날아오기도 합니다. 고비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커다란 위험 요소이며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조림 사업에 80억 달러를 투자했죠. 포플러 나무와 잔디로 방패구실을 하는 중국의 녹색 장성은 내몽골에서 베이징까지 4,500k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이 들어가는 무모한 사업이라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미 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막이 사라졌고 결국엔 사막화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성과 지수는 사막화를 비롯해 다양한 토지 사용 문제를 조사합니다. Our measure of ecoregion protection looks at the different kinds of ecosystems that a country has. Because it turns out that you want to have different things happening on the prairies versus the mountains versus the grasslands versus the forests.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부문에선 룩셈부르크, 그린란드, 빌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북한, 터키, 하이티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야생의 공간은 지구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주며 물에서부터 공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죠. 이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겐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린 약 200만 종의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동물들은 우리가 아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중 90%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만 800종 이상이 새로 발견됐죠. 수리남과 콜롬비아의 열대우림에선 20종이 넘는 야생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중엔 밝은색의 개구리, 다양한 쇳동구리, 신종 숲개미도 있었죠. 베트남에선 뱀 1종, 나비 2종, 난초 5종이 발견됐습니다. 콩고에선 박쥐 1종, 뒤쥐 2종, 개구리 2종이 발견됐고 심지어 브라질에선 사라졌던 부족도 발견됐죠. For people to hear that there are new species being discovered and that there are these wild places that exist, it just computes as good. 지난해 마이크는 또 다른 야생 생물을 발견하기 위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수단 남부 지역에서 이동하는 영양물입니다. 동물의 숫자만 따지면 훨씬 유명한 세렝게티의 대이동과 맞먹을 정도죠. Well over 1 million antelope, 1.3, 1.4 million antelope in southern Sudan where people think there's nothing left, you know. 지난해 우린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된 성공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5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미국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상징인 흰머리 수리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는 수천 쌍의 흰머리 수리가 미국 동부지역과 캘리포니아 북부, 알래스카, 캐나다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이들의 서식지가 보호받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난해엔 또 다른 생명체에게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대 동물인 흰 긴수염고래입니다. 남반부에서 흰 긴수염고래 개체수는 몇백 마리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0마리 이상이 목격됐죠. 물론 고무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4,5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흰 긴수염고래는 여전히 멸종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해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된 동물들도 많습니다. 인도 악어, 서부 로랜드 고릴라, 중국의 양쯔강 돌고래 모두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심지어 양쯔강 돌고래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죠. In my time, on our watch, we have seen the loss of that amazing creature. These are big, charismatic animals. What else is being lost? 중앙아프리카의 울창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콩고의 비룬가 국립공원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이 멸종 직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고릴라죠.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인해 야생에 남아있는 이 온순한 거인은 700마리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이들 중 4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고릴라 보호구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지역 반군이 경고의 표시로 이들을 죽인 듯 보였습니다. The savagery that exists in situations like that is unthinkable. It is a way for them to send a message saying, you know, we're going to kill anything in our path, and so you better leave. 사진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삭의 암컷과 커다란 몸집의 수컷은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고 살아있는 새끼 고릴라는 죽은 어미를 끌어안고 있었죠. 지난 25년 동안 단일 사건으론 가장 많은 고릴라가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신속하게 숲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운틴 고릴라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And to lose the mountain gorilla is a catastrophic thing for the planet, and we shouldn't let it happen. And if we decide not to let it happen, it won't happen. 환경 성과 지수는 야생 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고 있으며 모범이 되는 국가들을 알려줍니다. 스리랑카, 포르투갈, 케냐는 멸종 위기종뿐 아니라 서식지까지 보호하며 야생 생태계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파키스탄, 과테말라는 자국에 서식하는 종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하며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야생동물 문제가 모두 우리 인간과 연관돼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전역과 캐나다, 남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농부와 과학자들은 커다란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꿀벌 수십억 마리가 여왕벌, 애벌레, 먹이 창고를 버리고 사라진 것이죠. 꿀벌은 사과에서부터 브로콜리, 아몬드까지 미국 농작물의 3분의 1을 수분시키는 중요한 일꾼으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벌꿀은 제외하고도 말이죠. We know that about 1 in 3 bites of food we e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the result of honeybees. 꿀벌의 실종으로 농업계가 공황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미국 전역의 연구소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미스터리라고 해도 용의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에서부터 아마겟돈까지 말이죠. We don't think it's the rapture. We don't think it's cell phones. We don't think it's a terrorist threat. 펜실베니아의 양봉가인 데니스 반 엔겔스도프는 꿀벌의 갑작스런 소멸을 연구한 최초의 인물로서 꿀벌 군락이 붕괴될 때 미국 전역에 병든 꿀벌 무리를 조사해 격리했습니다. Somehow we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 bees know they're sick or are aware that something's wrong. And so they fly away from the hive trying to avoid infecting their sisters. 데니스와 동료들은 병든 꿀벌이 건강한 꿀벌을 떠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격리한 꿀벌 수천 마리를 해부했습니다. We didn't know, and of course we first assumed it was mites or some of these traditional problems with bees. 이들은 기생충이 나오길 기대하며 꿀벌의 배와 가슴을 갈랐지만 기생충은 나오지 않았고 신장과 내장이 무언가에 감염된 것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It is very clear in some cases that it can't be good what we're seeing in these bees. I mean, really heavy black tissue as if the bee is rotting from the inside. But we couldn't find anything that could explain it.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그럴듯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감염된 꿀벌을 으깨어 RNA를 추출하면 꿀벌 몸속에 서식하는 모든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생물학자들은 한 가지 병원체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급성마비 바이러스였습니다. 2004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군락이 분비되지 않은 꿀벌에게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추가 병원체와 살충제, 먹이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꿀벌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내년을 위해 심기일전합니다. Do I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a crisis in food production next year if we see this again? No. But we really have to get a handle of this if we're expecting to keep doing business as normal. 지난해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 모든 환경 요소가 행동 양식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문제를 인식하고 방식을 변경하는 개인과 정부 기관의 예를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죠. 2007년 9월 바티칸 시국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로운 생태보건회사는 헝가리 중부 산림 지역에 약 15만 제곱미터의 숲을 복원하며 바티칸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난방, 조명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말이죠. 교황의 포고가 없었다고 해도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It's not a total solution. It's in some ways a coping strategy for the intermediate term, but it does help for people to commit to being carbon neutral. 제작진은 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대체에너지원에 투자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뉴욕은 2012년까지 모든 택시를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택시로 교체해 연간 2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중국은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에 2,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05년 7.5%에서 2020년 15%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탄소 격리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3조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북미 대륙 지하에 저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1000년 분량의 미국 탄소 배출량을 저장하고도 남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호주에선 2010년까지 모든 백열 전구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2012년까지 40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모든 국가가 호주의 뒤를 잇는다면 수천만 톤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성과 지수는 청정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정량화한 후 우리에게 또 다른 순위를 제공합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죠. Countries that are really pushing on this are finding their picture improving. We see Denmark having improved a great deal. Why? Because they've really invested heavily in wind power. Similarly, Germany has made real progress.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more installed solar power than Germany. And that's pretty impressive for a country where it rains an awful lot of the year. 이런 친환경 운동은 정부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지난해인 친환경주의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2007년 7월 세계 7대륙 130개국에서 약 800만 명이 기후위기를 위한 콘서트 라이브 어스를 지켜봤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부터 노벨상 시상식까지 기후변화가 무대 중앙을 장식했고 엘고어는 영화 불편한 진실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함께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shows, I think, some shifting in terms of the moral compass, if you like. And so you're preventing future wars if you cut back emissions, and that's something which both the IPCC and Al Gore can take a lot of credit for. 지난해 환경에 미친 긍정적 기여도와 부정적 기여도를 모두 계산한 끝에 우린 마침내 지구 보고서 2008 시상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가 기준은 방송 중에 논의했던 많은 항목들이 사용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어류자원 남획, 산림 개간, 생태계 보호 등을 평가한 환경 성과 지수에 의하면 이란, 쿠바, 터키가 최하위권에 속했고 꼴찌는 오만이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파나마, 케냐, 아이슬란드는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로 손꼽혔고 나미비아가 1등을 차지했죠. 각 국가가 몇 등을 했든 상관없이 모든 과학자들은 이 순위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This is a tough challenge. The short term can be very discouraging looking, but it's by no means a lost cause. Just a little bit of a changed policy can produce huge dividends. 기술적 노하우, 경제적 투자, 변화를 위한 노력만 있다면 최하위권 환경 파괴 국가들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If there was no hope, then you just say, okay, well, we're done, you know. But this planet is still in good enough condition that we can dig ourselves out of the crisis. I believe we can. The next few years will determine, in a way that will have more impact than the next 1,000 years, the future of the ocean, the future of wildlife on the land, and certainly the future of humankind.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끊임없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